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41회, 40회, 39회 영상 중에서 필기시험 문제만 따로 모아서 영상 제작했습니다. 105문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41회 오전 홀수형 문제입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순발력이 향상된다. 2. 면역능력이 향상된다. 3.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입니다. 비가역적,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를 해도 그 청춘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입니다. 보기 1번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죠. 시설급여,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기 3번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기 5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입니다. 보기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같은 집에 살아서 통합징수하지만 돈관리는 따로 한다. 독립회계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겠죠. 보기 4번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을 하겠죠. 보기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 중에서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체 나오면 땡해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긴 문장이 보기로 나올 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나 뭐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데 지자체에 이런 문항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 1번 세탁입니다. 일상생활 지원하면 밥, 청소, 빨래라고 했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밥, 청소, 빨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2번 관찰자입니다.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곧 관찰한다 라는 것이죠.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을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전기를 끊는 것은 신체적 학대, 전기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방임입니다. 이 외에도 노인 학대 유형과 관련되어진 거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에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회유한다 이런 뜻이 살살 구슬린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다. 회식 자리에서 술 따라라고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별로 어렵게 생각되지 않을 거고요. 언어적 성희롱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 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입니다. 보기 1번 손을 털어준다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치요? 그것은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이것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초기일 때는 냉찜질, 만성은 온찜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입니다. 결핵 관련해서 알아둘 것. 결핵은 호흡기 감염, 공기를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결핵에 걸린 대상자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침구 등은 일강 소독한다.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 위산 분비 감소 3. 지방 흡수 증가 4. 타액 분비 증가 5.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입니다. 설사를 하니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 제한해야 되겠죠.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섬모 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 4번 기침 반사 감소입니다. 기침 반사란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노화가 되어지면 그 능력이 떨어지죠. 보기 2번 섬모 운동, 섬모는 잔털이에요. 이 섬모 운동이 감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5번 코 점막의 건조함은 더욱 증가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몸의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코 점막 더욱 건조해집니다.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 빈혈 2. 정맥류 3. 폐기종 4. 혈전색전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 1번 빈혈입니다.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죠? 이것이 부족해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잘 공급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빈혈일 경우에는 철분제를 먹죠.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와 함께 복용을 하면 좋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얇아진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입니다. 보기 1번 어좁골커가 된다라고 했죠. 쉬운 암기법에서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3번 근긴장도가 뭐냐? 근육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긴장하면 근육이 수축했다가 펴졌다가
그 정도예요. 그것이 감소하게 되어지겠죠. 보기 5번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죠. 그래서 배둘레햄 되어지죠.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간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은 요실금 예방을 돕는 거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것도 요실금 예방을 돕는 방법입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동거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동거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입니다. 옴치료는 올치료.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2. 파킨슨병 3. 척수 손상 4. 추간판 탈출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선망입니다. 다 필요 없고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러면 선망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부심이 증가한다. 2. 결막이 두꺼워진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입니다. 보기 2번 결막은 얇아지고요. 3번 각막은 뭐냐면 눈동자를 막고 있는 이 막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각막인데 각막 반사는 각막을 자극을 했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 티끌이 들어갔다 그러면 눈을 깜빡여서 눈을 보호하려고 하죠. 이런 능력이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게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눈물의 양은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눈물의 양 줄어듭니다. 보기 5번 동공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2. 티누는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3.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정답은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입니다.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3.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4.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5.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 2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은 5번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입니다.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운동을 생략하고 본운동을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3.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 5번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규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인플루엔자는 매년 2회 접종한다. 3. 100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한다. 4.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앓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4번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입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 보셨다면 이런 문제 껌입니다. 10년마다 파디 이게 뭘까 궁금하신 분 쉬운 암기법 영상 꼭 보세요.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수익 구조 분석 2.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책정 3.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4.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정답은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했던 서비스의 내용을 잘 기록을 해둬야만 추후에 혹시 요양보호사가 그만둔다거나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겠죠.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미납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 기관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정답은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입니다. 보기 1번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의료기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보기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등록한 이후에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3번과 5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를 했다. 이 말은요.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물이나 영양분 공급은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1번 부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40회 오전 짝수형 아자아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시험에서 가족 형태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 정답이 수정 확대 가족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 확대 2. 생산성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노년기가 되어질수록 역할 줄어들지요. 생산성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더욱더 내향적으로 되어지죠. 급변하는 사회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긴장하고 더욱 경직되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정진 및 생활안정 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 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낮 동안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징수한다, 통합징수를 한다. 그러나 돈 관리는 따로 독립회계다라고 했습니다. 보기 1번 국가는요 20% 부담입니다. 이거 보기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2번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장기 요양 비용과 관련되어져서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5번에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보기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공단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긴 문장, 지자체 들어가는 문장 보기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 비용과 관련되어져서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 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2번 옹호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상자의 편에서 지켜주는 거니까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지원 서비스, 2.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에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이런 것이 있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밥, 청소, 빨래입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입니다. 부양자, 노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졌을 때 학대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은 5번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입니다.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육체적 성희롱이죠.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한다, 언어적입니다.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 시각적이겠죠.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한다, 이것은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 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 부모님 2분 다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제 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 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입니다.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2번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5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노화가 되어지면 소화기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 좋은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3번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입니다. 보기 1번 질병의 경과가 길고요. 재발률도 높지요. 원인이 불명확하고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어머니도요, 요즘 주야간 보호센터 나가시거든요. 거기서 되게 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열심히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합시다.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입니다. 천식은 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요인은 감기나 비염,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은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 1번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는 칼슘, 비타민 D 섭취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 4번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입니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입니다. 진압력 그러면 시간, 장소, 날짜와 관련된 것 찾으면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 2번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입니다. 눈에 먼지나 티끌이 들어오면 눈을 깜빡여서 눈을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저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보기 1번 전반적으로 노화가 되어지면 몸의 수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물의 양도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동공의 지름 줄어들겠죠. 빛에 순응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노안이 되어집니다.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입니다.
방광염, 염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은 고혈압입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혈액이 몸속으로 흐르는 것이 잘 원활하게 흐르지가 않겠죠. 자, 보기 4번은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뇨, 다식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한 감소, 2. 균형 및 조절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입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 3번 여러가지 만성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입니다. 보기 4번 약물이 혈류 내에 축적이 되어져서 약물 중독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요. 보기 5번 우리 어르신들은 약물에 의존을 해서 질병을 치료하려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10년마다 접종해야 되는 거죠. 10년마다 파디 파상풍 디프테리아 알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이요 하시는 분들은 쉬운 암기법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 2번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이용계획 2. 대상자의 욕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입니다. 제공 기록지, 내가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기록하는 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정답은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은 5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입니다. 39회 오전 짝수형 힘내서 함께 풀어봐요.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3.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4.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입니다. 비가역적,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청춘을 돌려다오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 보상보험 5. 노인장기 요양보험. 정답은 3번 고용보험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괄호,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곳,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방문 상담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네, 이제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주 3일만 갈지 5일을 다 갈지 기타 등등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이용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받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지 종료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히 현금을 좋아해 아시죠? 쉬운 암기법 보셨으면 이런 문제 식은 죽 먹깁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 흡인 2. 관장 3. 도뇨 4. 욕창치료 5. 외용약 도포. 정답은 5번 외용약 도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행위는 경구약, 먹는 약과 외용약, 바르거나 뿌리는 약만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 2. 15%, 3. 20%, 4. 25%, 5. 30%.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입니다. 이 문제가 어렵나요? 쉬운 암기법을 안 보셨군요. 쉬운 암기법 보신 분들은 이 정도 문제 껌입니다. 제가 15하면 시급 20 했죠. 15는 요양보호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15라고 했죠. 제가 15하면 제가 15% 시급 시설급여는 20이다 라고 했습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 꼭 보세요.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족 부양 부담 감소. 2. 가족관계 갈등 해소. 3. 노인의 의존성 증가. 4. 노인 부양 의식 강화. 5.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3번 노인의 의존성 증가입니다.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2.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3.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4.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5.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정답은 3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입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 업무 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일을 당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1. 자유권, 2. 생존권, 3. 평등권, 4. 청구권, 5. 노동권. 정답은 3번 평등권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정답은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1.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니 기분이 나쁘네요. 2.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3. 아버님이 나빠진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4. 제가 볼 때는 인지 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5.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요. 정답은 2번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입니다. 인지 기능이 나빠졌다라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판단하고 조언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시설장님께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1.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4.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입니다. 보기 1번 천천히 안정되게 동작을 해야 하고요. 2번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하고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동안 쉽니다.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보기 3번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해야 하고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동작을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요로감염 2. 흡인성 폐렴 3. 궤양성 대장염 4. 알레르기성 비염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감염이 되어지면 대상자에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업무 2, 3일간 노노!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에 있는 가래를 배출해야 되고요. 보기 2번 뜨겁거나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입니다. 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운동 증가하는 음식 삼가해야 되겠죠. 보기 3번 설사를 하는 동안 수분 섭취도 왠지 제한해야 될 것 같은데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2.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4.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답은 5번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입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인대의 탄력 감소 2. 허리의 피하 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추간판 두께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인대의 탄력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입니다. 노화가 되어지면 손발톱이 두꺼워지고요. 손톱에 세로줄도 생기게 됩니다. 보기 1번 표피 쉽게 이야기해서 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얇아지고요. 3번 머리카락도 가늘어지지요. 보기 4번 노화가 되어지면 몸속에 있는 수분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 모발에 있는 이 멜라닌 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백뇨가 있다. 2. 소변 줄기가 굽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4.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5. 요일을 느끼지 못한다. 정답은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비대해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겠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 남아 있습니다. 빈뇨, 자주 화장실 가고 싶고요. 긴박뇨, 화장실 가고 싶으면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뇨,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자주 깨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빼줘야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 섬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뇌졸중은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우측 마비가 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데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언어장애까지 같이 옵니다.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손외에 뇌졸중이 오면 운동실조증,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 입니다. 보기 2번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2.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3.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4.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5.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정답은 2번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는 발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 알고 계시죠?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폐렴, 2. 천식, 3. 방광염, 4. 신부전증, 5. 전립선염. 정답은 4번 신부전증입니다. 신부, 부신 했죠. 수분 섭취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쉬운 암기법 꼭 참고하세요.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입니다. 보기 5번 우울증은 표면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침잠이 많아진다. 2.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3.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4.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5.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4번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입니다.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5.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은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입니다. 음주는 적당히.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따뜻한 물수건을 머리에 대어준다. 5.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2. 세탁실에 빨랫감이 쌓여 있다. 3.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4. 새로 도착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5.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정답은 5번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등의 욕창이 심함. 2.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음. 3.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짐. 4.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5.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함.
정답은 4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지요. 욕창이 심하다, 며칠 전, 최근이 한 달 전인지, 2, 3일 전인지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요. 물을 많이 마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은 1. 손을 잡아준다. 2. 조명을 밝게 켜둔다. 3.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입니다.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입니다. 보기 2번 침상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침과 같은 분비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채널 이용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 엑기스만 담았으니까 꼭 보시고요. 이후에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풀이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끼는 영상 쉬운 암기법 영상도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 아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